자, 이제 본격적인 직무 설명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스타트는요, 배터리 직무부터 시작을 해볼 텐데요. 황창묵 전임 연구원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연구소 소개를 맡은 셀 개발팀 황창묵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배터리 연구소 요새 자동차 업계에서는 전기차가 굉장히 핫하죠. 저희 배터리 연구소에서는 친환경 미래 기술인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를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2011년에 입사를 했는데요. 작은 소망이 하나 있다면 SK 하면 떠오르는 게 텔레콤 또는 에너지가 바로 머릿속에 떠오르실 겁니다. 제가 희망하는 것은 SK 하면 이제 배터리가 떠오를 수 있도록 열심히 SK의 심볼이 되게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매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셀 개발팀에 있는데 배터리 연구소의 셀 개발팀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전기 자동차의 심장을 만드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를 설계하고 제조하고 평가해서 고객 맞춤형 배터리를 고객에게 양도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조금 화학적 물질을 기계적인 제조를 하고요. 그리고 전기 화학적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좀 복잡하지만 약간 어떻게 보면 매력 있는 부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연구소의 위상을 약간 숫자로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넘버 원이라는 최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일본에 진출한 한국 최초의 메이커이고요. 두 번째로는 국내에서 연구 개발한 전기 자동차 중에 최초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i10이라는 현대자동차 모델인데요. 이름은 블루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 타고 있는 모습이고요. 옆으로 보시면 레이와 소울,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제주도에 가시면은 많이 보실 수 있을 텐데, 이 소울 자동차 그리고 레이 자동차, 전기 자동차 모두 저희 SK 배터리를 탑재한 국내 최초의 양산 전기 자동차입니다. 다음으로는 오른쪽에 보시면 3.9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벤츠 AMG SLS 스포츠카에 저희 SKI 배터리를 또 탑재한 모델인데요. 제로백을 3.9초를 달성하는 뛰어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뛰어난 성능을 발휘하는 배터리를 도대체 어떻게 만들 것인가, 상당히 복잡한 프로시저를 거쳐서 만들게 되는데요. 이 모든 부분을 좀 설명드리기보다도 저희 연구소에 어떠한 부서들이 위치해 있고 부서들이 각각 어떠한 일을 하는지 공유를 해드리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희 배터리 선행 개발실 그리고 셀 개발실, 시스템 개발실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배터리 선행 개발실에서는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배터리를 연구 개발하고 있고요. 소재 개발, 플랫폼 개발을 통해서 그렇게 연구 개발된 셀 개발실에서 고객 맞춤형 셀로 업그레이드 되게 됩니다. 그 셀을 가지고 시스템 개발실에서 모듈 또는 팩으로 자동차에 실제 탑재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계시죠. 좀 도표화되고 말로 말씀드리다 보니까 저희가 실제로 어떤 업무를 하시는지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 생각해서 사진으로 좀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저희 대전에 위치하고 있는 배터리 연구소의 전경이고요. 대전 기술혁신연구원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SK 배터리의 모든 시작은 여기서 시작된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배터리 연구소에서 이제 저희는 4대 핵심 요소라고 합니다. 배터리의 4대 핵심 요소, 양극, 전극, 전해액, 분리막이 있는데, 그러한 양극, 음극의 전극 생산부터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전해액과 분리막과 함께 조립 공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굉장히 정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해서 이런 셀 제작이 이루어지고 나면 저희가 평가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보통 이 자동차 OEM 업체들은 상당히 복잡하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난해한 질문들을 많이 던지게 됩니다. 그만큼 자동차 업계에서도 이게 그 안전이라는 그 전기 자동차의 가장 숙명된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프로시저를 거치게 되는데 저희는 그 업무를 한 2년에서 2년 반 정도 검증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그렇게 평가를 진행하고 평가 결과 분석 여러 가지 회의들을 진행하게 되는데 저희 SK 이노베이션 배터리 연구소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체계화된 그 과정을 거쳐서 배터리 셀이 완성이 되는데 그 와중에도 저희는 굉장히 자유스럽게 연구를 할 수 있는 그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그 세심하고 어떻게 되게 좀 복잡한 공정을 저희가 취하다 보니까 건강 관리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일하시는 언제든 그 헬스장을 가셔서 이렇게 그 건강 체력 단련을 할 수 있는 이게 저희 이문 팀장님께서 아예 오픈을 해주셨습니다. 언제든지 가서 그 체력 단련을 하라고 이런 식으로 구성원들의 건강 관리가 가장 첫 번째고요. 그 두 번째가 이제 고객 만족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상당히 많이 궁금해하실 내용일 것 같습니다. 어떠한 인재가 우리 그 배터리 연구 개발 직무에 어울릴까? 대략적으로 지금 글로 좀 표현을 해놨지만 많은 분들이 저희 배터리 연구소에 와서 굉장히 적응을 잘 하십니다. 그만큼 여러 요소들이 복잡하게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의 전공자 분들을 보시면 화학, 화공, 그리고 재료공학 전공자 분들이 좀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기계 전공, 전자 전공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이 배터리의 거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전기화학의 이해가 필수인데 혹시 배터리의 연구개발 직군에 향후에 지원을 또는 합격을 하셨다라면 그 직무 이전에 전기화학 책을 한번 보시고 오시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현장 업무에서는 답이 없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솔루션이 딱 떨어지는 솔루션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고민이 계속 이어져서 그 고민을 지속할 수 있는 끈기 그리고 고정관념이 딱 박혀 있어서 어떤 그 문제의 해결책을 찾는 것보다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문제 해결을 봐야 그 해결에 좀 더 근접해 나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통인데요. 이 소통은 어느 회사든 어느 부서든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굉장히 소통을 강조하는 문화가 요새 많이 있는데 저희 배터리 연구소 같은 경우는 하나의 셀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부서, 많은 사람들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통이란 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필수적인 요건 중에 하나고요. 저희 배터리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향후 글로벌 비즈니스로 지금 국내에 치우치지 않고 국외로 많이 뻗어나갈 계획이 있기 때문에 글로벌 역량을 갖춘 인재라면 본인의 역량을 조금 더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후배이자 여러분의 미래 선배 사원이 될 수 있는 분들의 사례를 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께서 지원을 하실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 슬라이드를 만들었는데요. 첫 번째는 대학교 그 농구, 그 실제 대학 농구에서 장내 아나운서를 맡았던 그 이모 사원입니다. 이 친구는 굉장히 그 면접 때도 진솔하고 당당하게 자기의 매력을 어필을 했었고요. 입사 후에도 선배 사원에게 먼저 다가와서 배우려는 의지를 많이 피력을 했습니다. 이 신입사원이 들어오고 나서 팀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명의 촉매가 그 팀 전체의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그 모범 사례로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에 입사한 다른 그 김모 사원인데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한 특이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그 바이킹 인재로서 남들이 하지 않는 이제 입사하고 나서죠.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스스로 나서서 자청해서 하는 그 슈퍼맨의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그 이미지가 굉장히 강한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그 특이한 경험을 갖고 계신 분이 많지는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대학 생활 그리고 뭐 고등학교 생활 이런 경험이 많지는 않은데 딱 이 경험으로 인해서 그 취업에 성공한 케이스는 아닌 거고요. 취업을 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그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한 거는 분명한 사실일 것 같습니다. 취업을 하기 위해서 혹시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하려는 계획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그리고 점점점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의 이제 스토리로 채워 나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겠고요. 제 발표가 좀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에베레스트 산은 안 가셔도 된대요. 자, 훌륭하신 선배님과 또 건강 관리까지 할 수 있는 헬스장 사진도 좀 보셨어요. 인상적인데 마지막 사진 연구원님 사진 이렇게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정보전자 소재 직무를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영준 전임 연구원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정보전자 소재 직무를 소개를 맡은 LIBS 연구팀의 우영준이라고 합니다. 일단 직무 소개에 앞서서 저희 연구팀과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LIBS라는 단어가 여러분들한테는 참 생소한 용어일 겁니다. 근데 LIBS는 지금 리튬 이온 전지에 사용되는 분리막으로 여러분들이 전지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극 간의 접촉을 차단을 하는 필름이고요. 현재 SK LIBS는 글로벌 메이저 플레이어로서 활약을 하고 있고 2차 전지 시장과 함께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안에서 거듭된 연구 업무를 통해서 LIBS와 함께 성장을 하는 것이 그 연구팀의 이루는 저의 목표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연구 업무를 그 정보전자 소재 직무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직무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FAST라는 단어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사용하고 계신 스마트폰 거의 매해 새로운 제품들이 출시가 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주기도 짧아지고 있죠. 그 안에 들어가고 있는 정보전자 소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되고 있고 그 주기도 점점 빨라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산업에서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을 성공적으로 출시하기 위해서는 시장과 기술에 대한 예측 그리고 신속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이런 새로운 기술과 제품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한 사람의 힘으로는 모든 걸 다 해낼 수가 없습니다. 다양한 시각 그리고 기술과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문제를 풀어나갈 때 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새로운 결과물을 얻는다는 것은 한 번의 도전으로 이룰 수 없다는 것, 많은 시행착오 끝에서 얻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연구팀 업무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은 크게 연구개발과 기술 지원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연구개발은 고객 또는 시장에서 요구에 부합하는 신제품 개발과 그리고 제품 품질 그리고 생산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공정기술 개발이 있겠습니다. 기술 지원 업무는 약간 좀 생소하게 들리실 수 있으실 텐데 연구팀에서는 상업 라인에서 생산하고 있는 제품의 품질 그리고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 지원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그 새로운 시장에 대한 기회를 파악하고 고객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판단하고 대응하기 위한 업무도 함께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실제 프로젝트를 통해서 저희 업무 진행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단 여러분들 그 전지를 사용하시다 보면 그 많은 분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가지게 되는 바람 중 하나가 한 번 충전했을 때 가능한 좀 오래 배터리를 좀 썼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이게 좀 다르게 표현하자면은 배터리의 고용량화가 되겠죠. 이런 그 고객과 시장의 요구 사항에 맞게 그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도 새로운 분리막에 대한 개발을 고민을 하게 됐고요. 이 과정에서 방막 제품의 개발이 시작이 됐습니다. 문제는 방막이다 보니까 이제 두께가 얇아지면서 아무래도 강도가 낮은 약한 분리막이 만들어진다는 거였는데요. 이 약한 분리막의 문제점으로 인해 그 저희가 제품을 생산을 하고 그리고 고객이 전지를 조립할 때 문제점이 발생하고 어려움이 발생할 거라는 것을 예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고강도 방막 제품의 개발이 필요하게 됐고요. 저희는 그것을 목표로 해서 그 제품 개발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많은 테스트와 시행착오를 통해서
그 공정상에 존재하는 많은 장애 요인을 파악하고 제거하는 데 주력을 했고요. 그 결과 생산성과 품질이 우수한 고강도 방막 제품 개발에 성공했고 발빠르게 시장에 내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SK, LIBS는 방막 제품 영역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었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저희 직무에 대해서 직무를 말씀드렸었는데 과연 저희와 함께 이런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가? 크게 두 가지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보통 저희는 이제 연구 개발을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기존에 없던 것, 새로운 것들을 이제 추구하는 사람들이고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성공보다는 실패를 경험하게 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저희는 그런 실패의 과정 속에서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실패에서 성공의 기회를 찾고 가능성을 높여가는 패기 있는 자세를 가진 분들과 함께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커뮤니케이션 역량인데요. 실제 아이디어를 내고 이거를 제품으로 실현하는 일련의 과정은 결코 한 사람의 힘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작게는 같은 부서 내의 동료들과의 협업이 필요하고 크게는 유관 부서들 간의 협업이 요구되고 있는데요. 그런 업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커뮤니케이션 스킬과 협업하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저희의 직무를 수행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어떤 매력을 느끼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은 가장 큰 매력은 새로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하던 방식을 가지고 기존에 만들었던 제품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질문을 던지고 새로운 도전을 계속 경험하는 게 이제 저희의 직무의 큰 매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결과물, 그러니까 개발된 제품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이제 자부심입니다. 저희 정보전자 소재 같은 경우에 좀 그런 결과물들을 쉽게 보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이제 스마트폰이나 노트북과 같은 IT 기기,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전기자동차, 그 안에 이제 저희의 제품들이 들어가 있게 되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기에 저희의 제품이 들어가고 있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편의를 누리고 있다는 것, 그것을 통해서 얻게 되는 자부심이 저희의 직무의 매력이자 큰 보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직무의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정보전자 산업에 대해서 사람들의 다양한 요구가 이제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요구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그 밑바탕이 되는 소재 분야의 기술적인 성장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기술적인 성장을 이끄는 사람들이고요.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저희는 어떤 것을 얻게 되겠느냐? 일단은 저희가 연구 개발은 그냥 단순히 새로운 것을 만드는 분야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들의 요구와 변화하는 시장에 대한 고민이 저희가 개발하는 기술과 그 기술로 만들어진 제품에 담겨져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연구개발자에게 요구되는 것으로는 기술적인 지식과 전문성에 더해서 시장과 기술을 바라보는 넓고 다양한 사고가 필요하게 됩니다. 정보전자 소재 연구개발 업무는 여러분들에게 직무 전문성뿐만 아니라 사고의 폭과 넓이를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저희는 확신을 하고 있고요. 끝으로 개인의 성장과 더불어서 정보전자 소재 분야의 발전을 이끌 많은 분들의 도전을 기다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패기 있는 여러분들의 도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요, 석유 직무에 관한 설명을 좀 들어볼까 합니다. 발표는 조승현 선임 연구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석유 직무에 소개해드릴 조승현 전임 연구원입니다. 저는 2013년에 입사를 하였고요. 현재 기술혁신연구원 석유기술랩에서 석유 제품 제조 평가와 기술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 이 중에서도 중진류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전담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SK인으로서 저의 성장과 회사의 성장이 동시에 일어나가길 바라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도 오랫동안 회사에 기여하고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이 저의 작은 바람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담당하고 있는 석유 직무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인 석유기술랩은 85년도에 울산에 그 기술지원센터가 설립된 이후로 지금에 이르기까지 석유 사업 발전에 필요로 하는 석유 제품과 공정 관련 기술 개발을 수행해 왔는데요. 90년도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그 SK 엔크린 제품을 개발하였고 고급 휘발유 브랜드인 솔룩스 제품을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그 위에도 그 미군 특수 항공 휘발유인 카보옵 제품을 개발하기도 하였고요. 2000년도에는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프리미엄 제품들을 개발했습니다. 이 중에서는 특히 그 특수 제품의 아스팔트인 그 스퍼팔트 제품을 개발해서 중국이나 호주 시장에 진출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그 석유 직무에 대해서 좀 더 세분화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원유 분야와 석유 제품 분야, 그리고 정유 공정 분야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 원유 분야에서는 원유의 처리 제약 해소 기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는 많은 원유가 있고요. 그 원유들은 다양한 성상들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불순물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원유를 정제하기 위해서 원유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투입됐을 때 예측하고 그리고 그런 처리 제약들을 해소하는 기술들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석유 제품 분야인데요. 휘발유, 경유, 중유, 아스팔트 부분에서 신규 제품을 개발하거나 품질을 개선하거나 혹은 공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그 글로벌 에너지의 동향을 파악해서 앞으로 우리가 기술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전략을 수립하고 방향을 설정하는 업무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정유 공정 업무인데요. 공정의 효율을 개선한다거나 그 공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해결, 그리고 공정이 개조되거나 신설되었을 때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가 평가하는 업무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석유 업무 프로세스를 단순화해서 4단계로 좀 나눠봤습니다. 먼저 사업과 공장과 연구소 간 협의를 하거나 또는 사업과 공장의 요청에 따라 연구 아이템이 먼저 선정이 되고요. 그 이후에 R&R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고 그리고 관련 부서 간 결과를 공유하게 됩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주요한 의사결정이 내려지고 되고요. 필요에 따라 후속적인 기술 검토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업과 연구소와 공장 간에 필요한 연구 아이템을 선정하고 의사결정 전후에 기술 검토를 연구소에서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커리어를 갖고 어떤 성향을 가지신 분이 저희 석유 직무에 좀 적합하고 어울릴까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학사, 석사 과정의 그 전공이나 연구 경력이 석유 직무와의 연관성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무래도 화학이나 화학공학 전공자분들께서 아무래도 면접에서의 어필이나 또는 직무에서 실제로 적응하시는데 좀 더 수월하시리라 생각이 들고요. 하나는 그 연구가 개인적으로 태스크를 수행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그룹핑이 되어서 움직이게 되는데 그룹핑이 되어서 타 조직과 교류하는 경우가 매우 많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도 그 협업과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신 분이 좀 더 실무에 적응하시는데 수월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석유 직무는 그동안 SK 이노베이션의 정유 사업 발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거든요. 저는 앞으로도 저희가 정유 사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도 핵심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희 직무가 충분히 비전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국내 정유회사 1위가 저희 회사이죠. 네. 마찬가지로 석유 기술 역량도
저희가 1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한 걸음 한 구원들 연구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글로벌 수준의 기술 역량을 확보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짧게나마 석유 직무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모두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석유 직무에 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고분자 직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윤균 선임 연구원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고분자 직무에 관한 설명을 맡게 된 화학연구소 폴리머기술랩 소속의 이윤균 선임연구원입니다. 먼저 직무 소개에 앞서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2년 9월에 입사를 하게 됐고요. 현재 소속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화학연구소 폴리머기술랩에서 고분자 가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 좌우명은 질문하는 사람은 답을 피할 수 없다라는 카메룬 속담인데요. 연구개발 직무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가장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팁을 하나 덧붙이자면 그 질문을 할 때 그 왜 안 되지? 안 되는 원인에 대한 부정적인 질문보다는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을 하시게 되면 보다 건설적인 업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SK인으로서 이루고 싶은 것은 모두가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담당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사업화가 되겠습니다. 저희 팀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땐 폴리머 기술랩은 토탈 솔루션 프로바이더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분자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고객 중심의 사업이기 때문에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 제품 개발은 물론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 제품 개발은 물론 고객이 사용함에 있어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최대한 다양한 것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듯 기술 전반에 걸쳐서 솔루션 제공자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팀에서 자랑할 수 있는 부분이 무언가를 생각해 봤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사진을 하나 첨부해 봤습니다. SK 종합화학이 자체 기술로 개발한 고성능 폴리에틸렌, 넥슬렌은 저희 팀의 자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국내 석유화학 최초로 독자적인 기술로 상업 공장을 건설하였고요. 현재 23만 톤 규모의 연간 생산 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PE 전 그레이드 전 제품에 대한 제품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사진에서 보시면 확인할 수 있겠지만 세계 최대 석유화학 업체인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 석유화학 회사인 사빅과의 JV를 설립하였고요. 현재 상업 제품을 생산 가동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통해서 글로벌 테크놀로지 라이센서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사진으로나마 저희 팀의 위상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성공은 매일 반복되는 작은 노력들의 집합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저희 팀의 굵직굵직한 이런 성과들은 매일 반복되는 일상의 업무들이 모여서 이뤄낸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저희 팀의 주요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의 주요 업무는 고분자 중합, 공정, 제품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특히 저희 팀은 중합과 제품에 대한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소속되어 있는 제품 그룹과 같은 경우에는 고객의 불만을 확인하고 그 불만을 해결하기 위한 제품 개선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는 기술 지원, 그리고 신규 소재를 개발하고 기존 보유 제품의 용도 확장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신규 소재 용도 개발 그룹, 그리고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제품을 어떻게 하면 고객들이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 가공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고분자 중합부터 가공에 이르기까지 화학연구소의 핵심 직무로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제 저희 업무 프로세스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드릴 건데요.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업가의 협의를 통해서 시장의 니즈가 반영된 아이템을 선정을 하게 되겠고 그 아이템에 대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때 프로젝트의 종류에 따라서 단계별 구분과 목표 설정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앞서 말씀드린 프로젝트의 종류에 따라서 그 진행 방법을 달리하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규 고분자 개발에 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우선 고분자 중합에 필요한 촉매 개발부터 시작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중합 프로세스 개발을 진행을 하겠고 이 과정을 통해서 완성된 제품을 가지고 어떤 물성 평가의 과정을 거치게 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물성과 구조의 상관관계를 도출하는 과정을 통해서 어떠한 점을 개선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촉매나 중합 그룹에 피드백을 주게 되고 그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개선된 제품이 개발이 완료가 되면 그 제품을 어디에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어플리케이션의 피저빌리티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물론 당연히 피저빌리티 평가에서 문제점이 생겨나게 될 것이고 이 문제점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개선 연구 또한 이루어지게 되겠죠. 이러한 문제점과 개선 연구에 대한 그 과정을 반복하면서 안정화된 실질적으로 고객이 사용할 수 있을 만하다고 생각한 제품을 개발하게 되면 그 제품을 실제로 사용하게 될 고객에게 가지고 가서 테스트 마케팅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춘 제품이다라는 게 확인이 되면 투자를 할지 말지의 여부에 대한 투자 심의를 거쳐서 앞으로의 진행 방향을 결정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저희 직무에 적합한 사람일까요? 저희 직무에 적합한 사람에 대해서 설명드릴 예정이니 눈 크게 뜨시고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고분자 연구개발 직무이고 고분자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폴리머에 대한 기본적인 전공 지식은 필수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자질과 성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연구개발 직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문제 해결 과정에서 벽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이 생겨날 것입니다. 저는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은 목표에 대한 확신과 그 일을 끝까지 해 나가겠다는 끈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끈기가 있는 사람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토마스 에디슨의 명언 하나를 덧붙여 보겠습니다. 시도했던 것이 모두 잘못되어 폐기되더라도 그것은 또 하나의 전진이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실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좋아하는 문구 중에 하나인데요. 성공은 훌륭한 판단의 결과이다. 그리고 훌륭한 판단은 경험의 결과이며 경험이란 때때로 잘못된 판단의 결과이다. 일을 하면서 실수는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본인이 기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에 실망하지 말고 그것을 개인의 발전의 기회로 삼는다면 결국은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일을 하면서 느끼는 보람과 재미는 그 일을 끝까지 해 나가는 데 있어서 큰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로 입사 6년 차가 되는 제가 느끼는 저희 직무의 매력은 높은 성취감과 그 높은 발전 가능성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새로운 것을 개발하고 도전적인 남들이 시도하지 않는 일에 도전해야 한다는 부분에서 업무의 난이도가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난이도가 어려운 만큼 그 일을 이뤄냈을 때 느끼는 성취감은 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도전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그걸 실행에 옮길 수 있는 환경이 주어졌다는 것은 연구개발 직무의 매력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그 도전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일을 하는 과정에서 실패할 확률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실패라는 말이 있듯이 실패로부터 포기가 아닌 발전의 계기로 삼는다면 그 어느 직군보다 개인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좋은 직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계신 그 지원자분들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해당 직무의 비전과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분자는 플라스틱 소재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쓰임이 없는 부분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일상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소재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도 이러한 이유로 고분자 사업에 대한 그 중요성이 강조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산업 전반적으로 트렌드가 다운스트림 분야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앞으로 이러한 고분자 사업에 대한 중요성은 보다 더 강조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분자 연구개발 직무는 고분자 제조, 고분자 구조, 해석, 물성 분석, 그리고 가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업무로의 확장을 필요로 합니다. 업무를 통해서 고분자 구조 분석부터 제품의 가공까지에 이르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개인의 역량을 쌓게 된다면 진정한 토탈 솔루션 프로바이더로서의 인정받는 연구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수고하셨어요. 자, 다시 직무 설명으로 좀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활유 직무를 좀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자, 박승진 전임 연구원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윤활유 직무 설명을 맡게 된 윤활유 기술랩의 박승진입니다. 사실 윤활유라는 게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사실 앞서 연구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뭐 석유, 배터리 뭐 이런 부분들 되게 많이 익숙하실 텐데 윤활유가 되게 낯서실 거예요. 아마 저도 사실 솔직히 말하면 입사하기 전까지는 윤활유라는 것에 대해서 되게 잘 몰랐는데요. 제가 저희 팀을 선택하고 그러니까 제가 2011년 입사했는데요. 지금까지 일해오면서 느낀 바로는 되게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재밌는 업무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짧게나마 윤활유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고 어떠한 좀 역량이 저희 팀에 좀 적합한지 설명드릴 텐데요. 좀 짧게나마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저희 윤활유 팀에서는 좀 이게 업계에서 위상이 어떤지 실적인 어떠한 좀 성과들이 있는지 간단히 설명을 하시면 좀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혹시 저희 SK 좀 브랜드인 지크라는 윤활유를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1995년도에 저희 팀에서 지크라는 브랜드를 런칭했고요. 지금까지 한 18년 연속 좀 이렇게 품질을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신제품을 출시하다 보니까 18년 연속 엔진오일 브랜드 파워 1위를 저희가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 글로벌 메이저 자동차 업체들한테도 좀 품질 인증 승인을 많이 받은 제품이고요. 뭐 현대자동차뿐만 아니라 뭐 GM 아니면 테슬라에도 저희 제품이 공급되고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는 이미 계속 탑 수준의 좀 제품으로 인정되고 있고요. 러시아나 중국, 인도 등에서도 이미 지크라는 브랜드는 굉장히 널리 알려져 있는 브랜드고요. 아마 뭐 혹시라도 이 지역에 가시면 지크라고 하시면 다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최초로 레이싱 제품이라는 제품을 국내에 최초로 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노베이션 계열에서는 좀 약간 드물게 그러니까 엔드 유저, 그러니까 최종 소비자한테 직접 판매하는 제품을 개발하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연구원이 직접 개발한 제품이 좀 CF나 아니면 광고 매체를 통해서 홍보가 되고 직접 제가 뭐 오일샵이나 아니면 카센터 등에 갔을 때 이 제품을 직접 발견할 수 있는 약간 좀 다이나믹하고 재밌는 업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팀이 그럼 어떤 업무를 하는지 좀 대략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레이싱 엔진 오일과 같은 신제품을 개발하는 업무도 하고요. 기존에 개발된 제품에 대한 테크 서비스도 역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활유 하면 자동차용 윤활유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자동차용 윤활유뿐만 아니라 산업체에 적용하는 윤활유 그리고 이제 선박에 들어가는 윤활유 이렇게 좀 많은 다양한 분야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국내뿐만 아니라 현지에 좀 특화된 제품을 개발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저희가 하는 또 주 업무 중에 하나가 좀 글로벌하게 해외 시장을 계속 좀 개척해 나가야 되는데요. 국내는 이미 굉장히 많이 되고 있지만 그래서 이런 거에 있어서 저희가 제품 소개를 하고 기술 소개를 하러 좀 많이 돌아다니면서 좀 액티브하게 좀 움직이는 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사실 윤활유 개발이라고 하면 되게 좀 이렇게 좀 뜬구름 잡는 같은 소리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이제 저희가 올해 또 출시한 지크 X8 쉴드라는 제품을 통해서 윤활유 제품 개발이 어떠한 프로세스로 이루어지는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마 좀 아직은 좀 이제 막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좀 낯서실 것 같아가지고요. 좀 이 제품을 소개하는 여러 가지 홍보 영상들이 있는데 어쨌든 저희는 좀 기술 쪽에 있다 보니까 기술 관련된 소개된 좀 홍보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고온에서 엔진을 보호하기 위해 지크 열에 강한 유리 텅스텐을 고급 베이스 오일에 탑재하다. 엔진 마모를 27% 줄여주는 더블 실드 테크놀로지. 이중보호 엔진 오일 SK 지크 XA 쉴드. 이게 사실 제품을 홍보하는 영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은 되게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홍보한 영상인데요. 사실 연구 개발을 생각하면 그냥 뭐 제품을 개발하고 여기서 마치는 것 같지만 저희 팀의 업무 중에 또 중요한 게 이런 기술을 광고를 통해서 어떻게 구현해낼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도 홍보팀이나 아니면 마케팅팀하고 같이 협업하면서 이런 영상을 같이 만드는 데 제작에 참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플로우를 보시면 먼저 이제 고객이 어떠한 제품을 좀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니즈를 좀 파악을 하고요. 그게 기술적으로 과연 구현이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는 이런 컨셉을 잡게 되고 실제 장비에 적용을 해서 이게 우리가 생각한 대로 작동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검증하게 되면 마지막으로 아까 그런 광고와 같은 좀 프로모션 전략 쪽을 같이 이제 좀 마케팅이나 이런 부서와 같이 협업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제품이 뭐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거는 되게 뭐랄까 이게 기술적인 광고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이 제품의 좀 타이틀 컨셉이 이중보호라는 컨셉이에요. 그래서 아마 네이버에 이중보호라는 걸 치시면 아마 좀 많은 좀 유명한 배우분들이 좀 연기한 CF형 영상도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 되게 낯선 이 윤활유 분야에는 어떠한 좀 적합한 역량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적어봤는데요. 여기는 사실 화학 및 화학공학 전공이라고 돼 있지만 사실 윤활유에 딱 맞는 전공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그래도 제가 이제 저희 팀 구성원들을 한번 딱 둘러보았을 때는 좀 그래도 화학이랑 화학공학 전공하신 분들이 좀 많구나 해서 간단히 적었는데요. 사실은 윤활유가 적용되는 분야들이 뭐 어쨌든 윤활유가 적용돼야 되는 분야이기다 보니까 기계공학 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러니까 뭐 딱히 어떠한 좀 전공에 특화되지는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참신함과 끈기는 역시나 신제품을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참신한 좀 아이디어를 많이 가지신 분이나 좀 제품 개발 끝까지 완수할 수 있는 끈기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가운데 있는 액티브가 제가 액티브한 단어를 좀 지금까지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되게 어떻게 보면 저희 팀에서 되게 필요로 하는 좀 하나의 좀 단어이기도 한데요. 저희는 아무래도 좀 국내나 해외로 좀 이렇게 많이 고객들을 만나러 돌아다니는 역할을 좀 수행을 하는 업무를 많이 하다 보니까요. 좀 이렇게 개발한 업무에 대해서, 그러니까 개발한 제품에 대해서 제품을 소개한다거나 아니면 기술을 소개한다거나 이러한 좀 업무를 고객들을 직접 만나서 좀 소개를 해야 되고 신규 시장도 역시 가서 좀 저희 제품이나 기술에 대한 소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좀 이러한 액티브한 업무에 좀 부담감이 없으신 분이라면 좀 더 저희 팀에 좀 더 편하게 좀 재미있게 일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우리 직무로 들어온 SK 취업 성공 사례라는 그 질문을 받았는데요. 사실 저는 좀 지금 6년 7년 좀 돼가지고 이게 제가 성공 사례로 말하기는 좀 그럴 것 같아가지고 작년에 저희 팀에 들어온 신입사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신입사원한테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듣고 왔는데요. 어떻게 해서 우리 팀을 너도 윤활유 몰랐을 텐데 어떻게 해서 우리 팀을 선택하게 됐고 뭐 어떠한 마음가짐을 왔느냐 좀 물어봤는데요. 역시나 좀 이러한 좀 자리나 아니면 리크루팅을 통해서 윤활유에 대해서 좀 접했다고 하고요. 좀 관심이 있어서 우리 팀이 어떠한 뭐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는지, 우리 팀에서 필요한 인재가 어떤 건지, 아니면 본인이 왔을 때 우리 팀에서 어떻게 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면접에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좀 거기에서 많은 좀 플러스가 된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저희 팀에 와서 그런지, 그러니까 저희 뭐 선배들이 시키는 일보다는 좀 중심적으로 자기가 맡은 제품 개발에 대해서는 좀 독자적으로 끌어가는 능력을 좀 받고요. 그런 부분이 되게 괜찮은 신입사원이다라는 좀 평가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이거 되게 짧은 시간에 좀 마치게 됐는데요. 저희 윤활유 분야는 사실 지금까지 되게 오랫동안 좀 개발이 돼 왔지만
또 앞으로도 무궁무진하게 개발 분야가 많은 분야라고 보실 수 있고요. 뭐 몇 년 새에 생겼다, 몇 년 새에 없어졌다 하는 분야가 아닌 굉장히 오래 지속될 수 있는 분야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실례로 이게 이노베이션 계열에서도 되게 역사가 오래된 팀 중에 하나고요. 이미 좀 국내에서는 탑 수준의 기술력을 저희 팀이 가지고 있어서 저희 팀에 오시면 몇 년 사이에 이미 이제 윤활유 뭐 기술자로서는 좀 충분히 성장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글로벌하게도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총매와 공정 두 개의 직무 설명만이 남아 있는데요. 자, 계속해서 총매 직무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요, 이지훈 선임연구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께 총매 직무를 설명할 총매랩의 이지훈 선임연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2011년도에 입사를 해서 현재까지 총매 연구 개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입사 연도에 비해서 좀 연식이 됐습니다. 예,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저는 학위 과정을 마치고 경력직으로 입사해서 좀 나이가 있는 편이고요. 기술원에는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해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SK인으로서 저는 그 회사에 도움이 되는 구성원이 되고자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연구원으로서 총매 상용화를 통해서 이런 바람들을 좀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아오면서 좀 오래된 저의 좌우명은 역지사지입니다. 네, 대인 관계라든지 아니면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 자기 자신만의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다른 시각으로 사물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저는 저의 좌우명인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입장에서 조금 더 총매 직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총매를 어떻게 설명할까 많이 고민했는데요. 보통 총매라는 얘기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뭐 대인관계에서 총매자 역할을 한다 뭐 이런 사람들은 보통 나서서 사람들 간의 어떤 매들링 역할도 해주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실제로 총매는 늘 반응 게 안에 숨어 있고 그리고 그냥 조금만 돌덩어리로 되게 못생겼습니다. 그래서 총매를 가지고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저희 총매 직무를 수행하는 총매랩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그것을 총매랩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유일하게 총매 직무를 수행하는 총매랩은 모든 총매 이슈를 해결하는 분야별 총매 전문가 조직입니다. 네, 이것은 저희 구성원들이 정한 총매랩의 미션이기도 합니다. SK 이노베이션을 넘어서 SK 그룹의 모든 총매 이슈를 해결하는 전문가 조직이 되고 싶어 하고요. 그리고 저희는 개개인이 모두가 총매 전문가가 되어서 명실상부한 전문가 조직으로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총매랩을 설명할 수 있는 몇 가지 숫자를 뽑아봤습니다. 예, 처음으로 1985라는 숫자인데요. 보시면은 연도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네, 이것은 총매 공정 기술이 시작된 울산기술지원연구소 설립된 연도입니다. 이 울산기술지원연구소는 현재 기술혁신연구원의 모태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중심에 총매가 있었다는 것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또 34라는 숫자는 저희 총매랩 구성원의 숫자입니다. 예, 한 팀의 구성원으로서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요. 예, 그렇지만 서로 간에 시너지를 내서 이런 단점들을 장점으로 승화시켜서 열심히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넘버 10이라는 숫자는 저희 총매랩에서 지금까지 총매 상용화 실적이고요. 이런 총매 상용화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대한민국 10대 기술 3회 그리고 장영일산 6회 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저희 총매랩에서 하는 주요 업무 및 프로세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총매랩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총매 핵심 기반 기술 역량이 매우 높은 그런 팀입니다. 그래서 이런 높은 역량을 바탕으로 울산이나 인천 CLX의 총매 관련 이슈를 해결을 하고 그리고 SK에너지, GCG, 루브리컨트 등의 이런 오퍼레이팅 컴퍼니들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개발 과제들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또 미래의 먹거리를 개발하는 그런 개발 과정들도 수행하고 있고요.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다시 저희 촉매의 역량이 높아지게 되고 높아진 촉매 역량을 바탕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촉매 개발과 TS 업무를 수행하는 이런 선순환적인 구조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촉매 개발을 프로세스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첫 번째로는 촉매 개발 아이템을 가지고 랩 스케일의 촉매 개발을 먼저 수행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성능이 확인된 촉매를 기반으로 파일럿 또는 필요할 시에는 데모 플랜트까지 큰 스케일의 촉매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성능이 확인된 촉매는 다시 수백 킬로에서 톤급으로 상업 촉매 시생산을 진행을 하고 최후의 상업 결정을 적용하게 됩니다. 요 랩 스케일 촉매 개발 평가까지는 아마 학교에서 진행하는 것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거고요. 요 파일럿 평가 이후에 파일럿 평가 그리고 촉매 시생산이나 상업 적용하는 것들이 회사에서만 할 수 있는 이 직무의 매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연구 개발이라고 해서 촉매 개발만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 TS 업무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SK 이노베이션 내에서 일어난 모든 촉매 관련 이슈는 촉매랩으로 모두 문의가 오게 되고 이런 관련 부서에 촉매 관련 TS 요청이 있으면은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문제 파악 및 해결 방안을 도출하여서 저희 촉매랩에서 분석 평가 등을 통해서 문제 해결 솔루션을 제시하고 문제를 풀어나가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런 TS 업무도 연구 개발 못지않은 촉매 개발 못지않은 굉장히 중요한 업무로 많은 인력이 투입돼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촉매랩에는 어떤 사람들이 지원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마디로 요약을 드리면은 창의력을 가진 유연한 사고를 하는 열정과 패기를 갖춘 인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연구 개발 직군이다 보니까 모두 창의력은 필수적이겠죠. 그래서 저희 촉매 분야는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가 돼 있어가지고 엑소모빌과 같은 세계 인류 기업들이 그 촉매 상용화 대부분의 촉매 상용화 공정을 이뤄놨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세계 인류 기업들을 뛰어넘는 글로벌 기업들을 뛰어넘는 더 좋은 촉매를 개발해야 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필요한 것이 창의력이고요. 창의력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창의력이지만 요즘 많이 커넥팅 닷이라고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요. 기존에 있는 기술들을 조합을 해서 새로운 솔루션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 창의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그 훌륭하신 선배님들의 역량을 습득할 수 있는 이런 유연한 사고를 갖춘 구성원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열정과 패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업무를 하다 보면은 물론 학교에서 하는 연구도 마찬가지겠지만 쉬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들을 하다 보면은 그 절망에 부딪힐 때도 있고 하지만 그것들을 다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정과 패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촉매 직무의 매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보시는 그림을 보시면 촉매랩을 중심으로 해서 밑에 한 8가지 정도의 분야가 있는데요. 저희 중요한 사업 분야에는 SK 에너지, 그다음에 화학, 그다음에 루브리컨츠뿐만 아니고 환경이라든지 에너지, 그다음에 그 의학 분야까지 저희 촉매랩에서는 거의 촉매가 들어가는 모든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을 해왔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분야를 원하든지 어떤 회사의 방침과 얼라인이 된다면은 무엇이든지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또 아까 잠깐 자랑을 했는데 저희 촉매랩에서는 상용화 실적이 많이 있고요. 어떤 것들은 세계에서 최초로 개발한 공정도 있고 촉매 공정도 있고 어떤 것들은 세계에서 거의 최고 수준에 올라와 있는 촉매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그 촉매 상용화 실적을 바탕으로 저희 촉매랩에서는 이런 촉매 상용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입사를 하셔서 열심히 연구를 한다면은 촉매 상용화까지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촉매 직무의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SK 이노베이션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90% 이상이 촉매 공정을 거쳐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봐도 촉매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는 국내 넘버원 에너지 화학 회사이기 때문에 다수의 촉매 공정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많은 촉매 공정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SK 이노베이션의 촉매랩에서 근무를 하시게 되면은 촉매랩뿐만 아니라 다른 공정랩이나 마찬가지겠지만은 엄청나게 다양한 촉매 공정을 경험을 하시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촉매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 촉매와 관련된 공정 지시라든지 뭐 어떻게 보면 사업 지시까지 다 많이 그 습득을 하셔야 되는데요. 예, 이렇게 습득된 지식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방면의 전문가가 되고 회사에서 원하는 다방면의 인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까지 말씀드린 촉매 랩의 촉매 직무의 그 저희 매력과 비전에 대해서 공감하신다면은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채용 설명에도요, 여러분들께 촉매 작용을 해서 모두가 원하시는 직무에 취업 성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공정 업무에 대한 설명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아유, 소개도 전부터 먼저 하시네요. 자, 공정 업무에 대해서 네, 설명해 주실 변영진 전임 연구원님이십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한테 공정직무를 소개드릴 기반기술연구소의 공정랩 변영진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순서에 떨림과 긴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괜찮았다가 촉매 설명을 하시는데 그때부터 좀 가슴이 뛰더라고요. 그래서 다소 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잘 이해해 주시고 잘 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2013년에 지금의 기술혁신연구원에 공채로 입사를 했고요. 현재는 공정랩에서 주로 에너지 분야의 다양한 공정을 모사하고 반응 해석을 진행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장차 제가 좋아하는 에너지 화학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어 SK에서 대체 불가능한 전문 인력으로 성장하고 싶은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정에 대해서 저희 팀과 직무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정에 대해서 한마디로 표현하라고 했을 때 저는 망설임 없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정랩은 게임 체인저다. 공정에 대해서 다소 막연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공정이라는 것은 큰 틀에서 봤을 때 어떤 아이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스케일업을 통한 상용화를 하게 되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직접 테스트할 수 없는 분야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이나 다른 여러 가지 예측 툴을 활용해서 단기간에 효율적으로 어떤 솔루션을 도출해 나가는 업무 전반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직무의 특성으로 인해서 저희 공정랩은 SK이노베이션 계열 내에서 일어나는 거의 대부분의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팀에서는 우수한 역량을 가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두 모인 집단지성이 굉장히 강한 조직입니다. 또한 공정랩은 기술혁신연구원 내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있으며 이 오랜 기간 동안 축적되어 온 노하우와 경험치가 집약되어 있는 조직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집단지성과 집약된 노하우가 만나서 만들어내는 시너지는 기존의 틀을 깨고 기술 역량 중심으로 사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SK가 추구하는 딥 체인지를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조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정랩을 설명할 수 있는 몇 가지 숫자를 뽑아봤습니다. 먼저 저희 공정랩은 사업 분야와 태스크의 성격별로 6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2016년 작년 실적 기준으로 저희는 90개에 달하는 크고 작은 개별 연구 과제와 테크 서비스를 수행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55개에 달하는 굉장히 많은 협업 조직과 긴밀한 소통을 이루고 있고요. 이 많은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인프라가 필요한데 저희가 직접 운용하고 있는 파일럿 테스트 장비는 21개에 달하고 저희가 활용하고 있는 상용 모델이나 상용 시뮬레이터는 12개나 됩니다. 이렇게 풍부한 인프라를 통해서 저희는 고객의 니즈를 만족시켜 드릴 수 있는 퀄리티 높은 솔루션 프로바이더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분야별로 간단히 저희 공정랩의 업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에너지 분야에서는 원유 내재 가치 평가를 고도화하거나 원유 제약의 틀을 해소하게 되는 여러 가지 실험과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있고요. 화학 분야에서는 다운스트림으로서의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위해서 신규 제품을 개발하거나 기존 제품을 고부가화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적절한 공정을 개발하는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바이오 환경 분야에서는 친환경 에너지인 바이오 연료를 대량 생산하거나 정지하는 업무를 하며 공장을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기나 수질과 같은 환경 이슈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기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장기적 관점으로는 CO2를 저감하고 다른 케미컬로 전환하는 다양한 스터디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SK이노베이션에서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배터리 소재 분야로도 그 관심 영역을 확장을 해서 각각의 제조 공정에 맞는 기술 지원을 하고 있고 현재 향후에 또 필요할 수 있는 차세대 배터리에 대한 연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업 분야별로 업무를 살펴보셨다면 이번에는 저희가 실제로 태스크의 성격별로 실제 공정랩의 업무 현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별 연구 과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신규 과제를 새롭게 발굴하거나 사업부에서 탐색한 아이템을 제안받게 되는데요. 이렇게 제안받거나 발굴한 아이템에 대해서는 feasibility 스터디를 통해서 이것이 실제로 구현 가능한 기술인지 혹은 상업화가 됐을 때 얼마만큼의 경제적 포텐셜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예비 경제성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이 아이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연구 기간이라든지 과제의 명확한 타겟을 설정하게 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 확보된 예산을 바탕으로 저희는 파일럿을 설계하고 구축해서 향후 상업화에 필요한 여러 가지 케이스 스터디를 진행하게 되고요. 이 모든 결과를 총망라해서 최종적으로 저희는 기술 패키지를 완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업화를 제안하는 형태로 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테크 서비스인데요. 공장을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트러블 슈팅이라든지 설비 개선 검토와 같은 여러 가지 의뢰를 접수하게 되며 그 의뢰 요청 조직과 함께 아젠다별로 현황을 파악하고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를 접근할지 어느 기간 안에 완성할지에 대해서 긴밀히 협의를 하며 저희는 그 협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적절한 테스트와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도출된 최적의 솔루션을 제안하게 되며 이 제안한 솔루션이 실제로 적용됐을 때 어떤 개선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고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해서 추후에 비슷한 성격의 업무가 왔을 때 저희가 보다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또 다른 경험치로 축적하게 됩니다. 공정랩의 일상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몇 가지 사진을 준비해봤습니다. 저희는 저희 사무실 바로 옆에 있는 아이디어 큐브라고 이렇게 전망 굉장히 좋은 곳에서 오전에 티타임을 가집니다. 티타임을 하면서 각자 담당하고 있는 장비와 공정상에서의 특별한 이슈를 공유를 하고 그날의 투두 리스트를 정리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는 각자 맡은 업무에 따라서 파일럿 테스트를 하시는 분들은 실험원분과 향후 계획이라든지 현재 운전 현황에 대해서 논의를 하거나 이렇게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설비를 체크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하며 결과를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실험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단계에서 저희가 원하는 형태로 실험이 좀 잘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예상치 못한 공정 트러블이 있을 수 있고 이해가 되지 않은 방향으로 이제 결과가 나올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다음으로 넘어가지 않고 빨리 다시 1번으로 넘어가서 사람들과 같이 왜 그런 문제가 생겼는지 그리고 흩어진 멘탈도 좀 추스리면서 다시 피드백하는 시간을 또 갖기도 하고요. 다행히 이제 결과가 잘 나왔을 경우에는 이렇게 각자 키네틱 스터디를 진행한다든지 반응 모사를 한다든지 업무를 진행을 하게 되고 혼자 힘으로 조금 해석하기 힘든 난해한 부분이 나왔을 경우에는 그 분야의 전문성이 조금 더 있고 경험이 좀 더 많은 선배와 함께 업무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월별로 혹은 분기별로 저희 팀원 전체가 모여서 각 그룹별로 어떻게 업무가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좀 어려운 난제에 대해서는 오픈 디스커션을 통해서 집단지성의 힘을 계속해서 강화시켜 나가는 그런 기회장을 마련하기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저희 팀의 장점과 향후 비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공정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업 분야별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있는데요. 여기서 더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단순히 업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CDP라고 하는 역량 개발 계획을 3년 전부터 병행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CDP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어떤 태스크를 수행하기에 있어서 필요한 기반 기술이나 혹은 기초 지식에 대해서 구성원 개개인의 직급별 그리고 숙련도에 맞춰서 학습할 수 있도록 잘 짜여진 커리큘럼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잘 짜여진 CDP와 연계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구성원 개개인의 역량은 내재화되고 전문성이 함양될 수 있는 굉장히 선순환적인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따라서 향후에는 본인이 선택하기에 따라서 다양한 분야의 폭넓은 통찰력을 바탕으로 해서 제너럴리스트로서의 커리어도 가능하고 또 본인이 좋아하고 집중력 있게 이제 연구를 할 수 있는 특정 분야에 대해서 대체 불가능한 인력으로서의 스페셜리스트의 커리어도 모두 가능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또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올해 기술혁신연구원에서는 전문연구원이라고 하는 마스터 제도가 신설됐습니다. 거기서 이제 세 분의 마스터께서 선출이 되셨는데 저희 공정랩에서도 계산공학 전문연구원을
으로 한 분이 선출되셔서 모든 구성원들의 기감과 롤 모델이 되고 있고요. 팀 차원에서도 큰 경사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인재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랩에서는 세 글자로 함축해서 주열공이 가능하신 분을 원합니다. 글자 그대로 이제 주특기 분야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더 나아가서 본인이 맡은 업무에 대해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끝까지 책임감 있게 업무를 완수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열정적으로 호기롭게 업무를 대했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앞서 다른 직무 설명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였지만 저희도 업무 특성상 굉장히 협업이 많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팀 내적으로 외적으로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는, 일방적인 소통이 아니라 공감이 있는 소통을 통해서 구성원들 간의 케미를 좀 더 극대화할 수 있는 분, 그런 분들이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제가 한 가지 덧붙여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본인이 어떤 공부를 하거나 특히 이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전공하신 분들은 본인의 연구 주제가 회사의 관심 분야와 좀 다른 경우에 대해서 고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표면적으로 보이는 연구 주제에 대해서만 포커싱하지 마시고요. 이를테면 저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저는 이제 고분자 계열의 멤브레인을 제막하고 수처리 쪽으로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하는 연구를 수행을 했었는데 대학원 시절에. 근데 이제 그 분야는 회사의 관심 분야랑은 약간 거리가 있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곳에 너무 오고 싶었기 때문에 주로 어필했던 부분은 제가 랩 스케일에서 이제 세미 파일럿 스케일로 스케일업을 하는 그 과정에서 제 나름대로의 경험과 그 노하우가 뭐였는지, 그리고 기초가 되는 결과를 해석할 수 있는 기초 백데이터가 되는 뭐 연력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열 전달, 뭐 물질 전달 이런 여러 가지 이동 현상과 같은 기초 지식들을 어떻게 실무적으로 실험 결과를 해석하고 그걸 적용시켰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필을 많이 했고 이 부분들이 좀 좋은 결과로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도 본인의 연구 주제에만 너무 포커싱하기보다는 본인 연구 과정에서 발견했던 인사이트나 근간이 되는 기술들을 어떻게 회사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에 잘 녹여낼 수 있는지, 그것들을 잘 도출하실 수 있다면 저에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어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와 함께 일하고 싶으신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선배님 말씀처럼 대체 불가능한 인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